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장한나. 6살이 된 딸아이 유나와 둘이서 살고 있다. 남편과는 7년 전에 결혼해서 23살에 딸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고 졸지에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게 된 나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다. 남편이 나와 딸아이를 위해 남기고 간 유산이 있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었지만 앞으로 딸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생각하면 아직 한참 부족했고 따라서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은 단순해졌고 직장과 집을 왕복하는 것 말고는 다른 곳에 가거나 누굴 만나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런 내 삶도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고 문득 돌아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5년이 지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고 살았던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다. 친구 결혼식에 다녀오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의 일이다. 막 결혼식을 올린 친구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자기 신랑 친형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면서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했다. 나는 미망이네, 아이까지 있는데 무슨 소개팅이냐, 내키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쪽에서는 아이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다고 하길래 그냥 한번 만나보기로 했다. 친구 상미가 알려준 대로 약속 장소로 정해진 일식집으로 향했다.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자 상미와 어떤 남자가 미리 와서 앉아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야, 엄밀히 말하면 처음 뵙는 건 아니지. 결혼식 날 봤던 거 기억 안 나? 미안, 내가 사람들 얼굴을 잘 안 봐서. 처음 뵙겠습니다. 왕재수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 형님이고 우리보다 3살 많은 32살이셔. 아직 독신이라 시어머니가 걱정이 많아. 아, 그렇구나. 괜찮으시면 저하고 친구 안 할래요? 네, 좋아요. 재수씨는 천진하면서도 엉뚱한 성격이었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딸아이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 나로서는 곧바로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는 건 머뭇거려졌다. 하지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고 데이트 기분을 느끼면서 내 마음도 조금씩 열려갔다. 그런 만남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재수씨가 진심을 담아 고백을 했고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 딸아이와 같이 만나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한참을 고민했지만 아직 두 사람을 만나게 할 용기가 나질 않았다. 딸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낮 시간에 데이트를 즐긴 지 1년, 재수씨가 나를 자기 어머니한테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수씨 집안은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과 자기 동생 부부와 넷이서 살고 있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친이 있다고 어머님한테 말을 했더니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였다. 솔직히 아직 결혼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있어도 좋다. 나와 딸아이까지 모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재수씨라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재수씨 어머님을 만나 뵙기로 결심하게 됐다. 당일 오후 긴장된 마음으로 재수씨 집에 도착하자 재수씨 어머님 외에 상미와 상미 남편도 같이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한나라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 친구라면서? 그럼 더 볼 게 뭐 있겠어. 잘 부탁해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재수씨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다. 어머니, 저 한나씨하고 결혼할 생각이에요. 그거 반가운 소리다. 너도 드디어 가정을 꾸리게 됐구나? 네, 한나씨랑 한나씨 딸까지 제가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뭐? 지금 뭐라고 했니? 재수씨 어머님은 한나씨 딸까지라는 대목에서 그만 얼굴 표정이 싹 바뀌었다. 혹시 나한테 아이가 있다는 거 말씀 안 드렸어요? 아이가 있어? 너 이혼녀니? 세상에 어림없다. 이혼녀 애 딸린 여자라니.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당장 헤어져. 엄마 진정하세요. 어머니 고정하세요. 상미 너도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일부러 속였니? 한통속으로 짜고 착당 벌인 거야? 어디 여자가 없어서 저런 하자를 내 앞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은 절대 안 돼. 난데없이 파렴치한 인간이 돼버린 나는 몸둘 바를 몰랐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다. 그러자 재수씨가 뒤따라와서 내 팔을 잡았다. 이렇게 가면 어떡해. 이 정도 일로 널 놓칠 순 없어. 방금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도 이 정도래? 답은 뻔하잖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어?
네 딸을 시설로 보내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엄마도 계속 반대하지는 않을 거야. 유나를 시설로 보내라고?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내 소중한 딸을 고아원에 보내라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고 당연히 앞으로도 그런 일로 고민할 일은 없을 거다. 딸아이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도 시작했던 거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꾸다니 배신당했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 순간 미련 없이 왕재수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 미안한데 실망이야. 우리 그만 헤어져. 어? 대체 왜? 너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딸아이를 버리란 말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난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잘 가. 내가 가려고 하자 상미와 남편도 밖에 나와 서 있었다. 한나야. 미안해. 나 이 사람도 이 사람 어머니도 좋아할 순 없을 것 같아. 내 말이 끝나자 상미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런 상미한테서 시선을 거두고 빠른 걸음으로 돌아섰다. 며칠 후 왕재수로부터 미련과 질척 사이의 라인이 대량으로 쏟아졌지만 단호하게 재결합을 거절했다. 아무리 거절해도 라인 공세는 계속됐고 머리가 아파올 때쯤 이번에는 상미한테서 연락이. 주말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내키진 않았지만 차마 거절도 못하고 알았다고 했다. 뻔히 왕재수와 재결합하라는 말을 하려고 연락한 게 분명한데 애초에 발단이 된 건 상미이고 상미한테도 신뢰가 가지 않았다. 약속 전날 딸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아파트 앞에 왕재수가. 내가 놀라는 걸 본 왕재수는 가까이 오더니 늘 보던 웃는 얼굴로 나를 봤다. 하지만 곧바로 웃는 얼굴 뒤에 숨어있는 다른 표정의 말이 튀어나왔다. 드디어 만났네. 네가 유나구나. 아저씨랑 어디 좀 갈까? 순간 겁이 났고 딸아이 팔을 잡아채려고 다가오는 왕재수를 있는 힘을 다해 밀쳐냈다.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둬! 무슨 짓은! 시설에 데려다 줘야지. 우리 결혼 서두르자. 무서워서 벌벌 떠는 딸아이를 죽을 힘을 다해 왕재수한테서 떼어낸 후 얼른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여전히 겁에 질려 있는 딸아이를 안고 이사까지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고민하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 됐고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말았다. 다음날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난 후 상미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다. 나를 보자마자 상미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상태가 상미를 달래줄 여유가 없었고 우선 어제 있었던 일을 상미한테 전부 말했다. 그러자 상미는 기어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당연히 상미가 재수씨와 재결합을 부추기려고 날 불러냈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몹시 당황스러웠다. 한나야, 미안해. 나도 시어머니랑 시아주버님이 그런 사람들일 줄 몰랐어. 내가 너한테 소개한 거 얼마나 후회했다고. 그랬어? 응, 남편도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그랬어. 나 남편이랑 생각해봤는데 동거 그만하려고. 뭐? 시아주버님은 너랑 헤어지고 나서 거의 폐인이 됐는데 회사 일도 완전 엉망이고 해고되기 직전이나 다름없어. 우리가 시댁에서 나가면 어머님은 아마 생활비도 없을 거야. 그게 다 뻔히 보이긴 하는데 남편이 그래도 상관없대. 그런 상황인데 정말 괜찮겠어? 그럼 내 절친을 잘근잘근 짓밟는 걸 생생하게 다 봤는데 그냥 참고 사는 건 괜찮고? 상미야. 얼마 후 상미와 남편은 정말 시댁에서 나왔고 왕재수, 시어머니와 손절했다. 왕재수는 나와 헤어진 후 정신을 못 차리고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하다가 상사 눈밖에 나면서 해고를 당했다. 연금으로 살고 있던 왕재수 어머니가 왕재수까지 책임질 형편은 아니었고 두 사람은 소비자 금융원에서 빚을 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왕재수는 평생 독신으로 자기 어머니와 말다툼이나 하면서 영원히 둘이서만 살아야 하는 신세가 그 일을 계기로 나와 상미는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됐고 전보다 더 자주 만나고 있다. 얼마 후에는 상미 부부한테도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은 육아 동지로 더욱 단단한 사이가 됐다. 한편 왕재수한테 시달리지 않기 위해 새로 이사한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남자와 서로 첫눈에 반해 연애를 시작. 요즘은 딸아이도 그 사람과 많이 친해졌다. 현재 우리 셋 사이는 매우 긍정적이다.
앞으로는 왕재수 같은 남자한테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딸아이를 더욱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내 행복도 챙기며 살기로 마음먹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